환율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달러당 1,270원을 넘어서면서 치솟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어느새 1,13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연달아 등장했을 때부터 달러가 점점 많아지고 값이 싸질 거다, 이런 방향성은 예상된 것이었지만 그 속도가 이렇게 빠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배경과 그로 인한 다양한 결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앞으로 전망까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이 어제는 조금 올랐죠. 그래도 1,130원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1,130원대의 환율, 1,130원대 초반의 환율은 특히나 좀 정말 오랜만인데, 지난 2018년 말부터 코로나19 직전까지 이 정도의 환율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르고 그리고 다시 떨어져서 그때로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환율이 움직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에 3월에 환율이 무려 달러당 1,280원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1,130원대로 하락하였습니다. 그 말은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서 거의 11%나 비싸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화가 싸지고 원화가 비싸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미국이 거의 무제한으로 달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고요. 네. 둘째 중요한 이유가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에 거의 5%에 달하는 정확히는 4.9% 성장을 하였는데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경제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와 동조화되면서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서 생각보다 빨리 강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미국의 달러 양적 완화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조합해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환율도 상당히 변동폭이 클 것 같은데, 실제로 어제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고시한 걸 보니까 하루 만에 0.3%를 넘게 내렸습니다. 이게 적은 폭이 아닌데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환율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환율이 움직이게 될 배경, 그리고 앞으로 전망,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3월 이후에 글로벌 교역이 거의 20%나 감소했는데요. 네. 이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살짝 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격이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 않게 8월부터 중국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8월만 해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거의 10%를 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수출 수입 관계에서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도 동조화돼서 계속 위안화랑 같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전에 발생했다면 중국 정부가 거의 당장 국제 금융시장에 개입해서 위안화를 약세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중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어서 시비거리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는 또 매년 환율 조작 예비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포함되고 중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런 위안화 강화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를 또 보면요, 한중 통화 스와프 계약이 있죠. 이게 조만간 만료가 지난 10일에 만료가 됐었는데 이 연장이 체결이 됐어요. 결국은 연장이 됐고, 그러면서 계약 기간, 계약 규모 같은 것들도 확대가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와 중국 위안화 사이의 동조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국과 통화 수합이 이전보다 상당히 강화됐는데요. 규모면에서도 64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확대가 됐고 그 계약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 한중 간의 통화 수합은 사실 양국 간에 굉장히 이점이 많은데 첫 번째로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이 기축 통화의 중요성을 너무나 깨닫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든 중국의 위안화를 전 세계 기축 통화로 편입시키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거대 이 수출 수입 대국, 거의 8위에 이르는 수출 수입 대국과의 거래에서 위안화를 조금이라도 더 쓰도록 유도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이 한국과의 통화 수합이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좀 이 환율 하락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요새 달러 상품을 참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달부터 그렇게 달러 상품이 인기를 끌어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뭐 직관적이죠. 쌓일 때 사자 뭐 이런 네. 식의 투자 패턴인 셈인데 뭐 맞는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달러가 싸졌을 때 달러 자산이나 달러화를 더 매입하려는 움직임은 이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네. 개인 투자가는 이런 투자 패턴을 보인 적이 없는데요. 마치 동학개미와 같이 경제가 안 좋을 때 주식을 더 사는 이 20, 30대 투자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지금 8월에 개인 달러 예금이 157억 달러였는데 9월에는 4억 달러가 증가해서 161억 달러가 됐습니다. 네. 반면에 기업은 그 달러화 예금을 굉장히 줄이고 있는데요. 지금 9월에 거의 31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 투자가들의 그 달러화 매입은 서학개미, 소위 외국 주식 투자가 증가하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안 하던 걸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불안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은 투자 패턴이라고 보세요? 일단 그 외국 투자는 상당히 위험도가 많은데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에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그래도 잘 알고 들은 정보가 많지만 외국에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데요. 예. 우리가 주식보다 더 위험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은 어떠한 경제 이론으로도 예측이 불가능한데요. 네. 그래서 이 외국의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환율의 움직임을 유의해서 관찰을 하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요. 이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뭐 지난달에 투자할 때는 1,200원이었던 환율이 뭐 예컨대 1,200원이었던 환율이 뭐 주식값은 같아도 이번 달에 돈을 찾으면 1,100원밖에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의 네. 구조이기 때문인데 뭐 앞으로 환율이 계속 떨어질 거라면야 이 환차손이 계속해서 우려되는 부분이죠. 네. 그것과 환차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외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비해서 거의 8.5배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음. 그 8월까지 거의 매달 80억 달러 수준의 외국 주식을 매입을 하다가 네. 9월에는 128억 달러로 굉장히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의 주식을 투자할 때는 환위험을 꼭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주식은 위험하다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환율에 대해서 위험도가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투자가가 미국의 애플 주식을 샀다면 미국에서 6%가 주식 가격이 올랐다면 반면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그 원화 강세로 인해서 네. 달러화가 6% 약세가 됐으면은 플러스 6% 마이너스 6%에서 0%입니다. 사실상 이익이 없는 거예요. 이익이 없는 상황이 네.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환율의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의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또 특히 대선 문제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미국의 주식 수익률뿐만 아니라 환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이 환해지라고 해서 네.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혹은 환차익까지도 네. 막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주식에 대한 그런 투자는 그런 상품이 있지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한 손실 이득을 그대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투자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수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사실 환율이 떨어졌을 때 가장 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직관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수출업체들이죠. 당장 네. 똑같은 1달러를 받아도 받을 수 있었던 돈이 1,200원에서 1,100원으로 줄어든다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실 수출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집계를 해봤을 때 일평균 기준으로도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탄이라고 봤었는데 이게 결국은 환차손으로 뭐 도루묵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상황이 점점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 1, 2위 품목이 반도체와 자동차인데요. 네. 둘 다 모두 환율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는 수출 품목입니다. 네. 외국에서 팔 때 이 가격 경쟁력이 당장 나빠져서 그런데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9월까지 수출이 계속 감소하다가 9월에 이제 가까스로 수출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0월 초에도 지금 휴일이 많이 꼈기는 하지만 매일 수출 상승폭을 보면은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화가 약세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환율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사실 보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이런 달러 약세, 그 환율 하락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대선이 어떻게 되든 간에 미국에서 대선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 간에 달러를 풀어내는 양적 완화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고는 보이지만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더 큰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환율 하락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전망이 좀 나오거든요. 현실성이 있는 전망이라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환율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예. 중장기적인 2년 이상의 환율 예측은 상당히 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던 그 바이든 후보가 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던 파격적인 경기 부양을 할 거는 확실합니다. 네. 지금 백악관과 민주당 사이에 오고 가는 재정 확장 규모가 거의 2조 달러가 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GDP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상당히 늘어나서 달러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의 연준은 기회만 되면은 0% 이자율과 거의 무한대 통화 공급을 계속하겠다. 최소한 2, 3년은 지속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환율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도 맞습니다. 높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입장에서 걱정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1,120원에서 저항선이 형성이 될 수가 있지만 예. 더 이렇게 미국이 강력한 정책을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1,100원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견딜 수 있는 환율이 약 1,050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 말은 1,050원을 넘으면은 아무리 수출을 해도 이익이 남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달러당 1,100원까지 내려가면 우리나라 수출에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근 상황을 좀 예민하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환율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로서도 상당히 큰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미국의 행보 시각을 좀 피해가면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지금 미국이 이렇게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과의 협조를 긴밀히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던 마치 1985년의 플라자 합의 같은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1985년에 일본이 미국의 무역 흑자가 하도 크니까 엔화를 2배로 강세를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게 미국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힘인데요. 우리나라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달러당 500원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은 그런 힘과 경제적 능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누가 대통령이 되던 미국과의 정책 협조를 긴밀히 하고 지금 600억 달러 정도로 미국 연방 지중은행과 스와핑 거래가 계약이 돼 있는데 이건 일시적이지만 이거를 양과 질에서 더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결국은 대선 후까지 상황을 좀 지켜보고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